캄보디아로 정말 떠나셨어요. 진짜 첫 갔어. 번째 현장 취재. 근데 이게 첫 번째면은 그러니까요. 한 번만 간 게 아니네요. 네, 저희가 첫 번째는 그 제보자가 정말 있었던 그 프놈펜 시내 안에 있던 건물을 갔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더 큰 제보가 또 오고 이제 더 큰 범죄 단지가 있다는 소식도 들어서 두 번째로 두 번을 두 번 다녔어요. 가셨구나. 네. 그럼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그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USB로만 봤던 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사건 현장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험악하고 막 취재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구글 지도로만 보던 게 정말 저희 눈앞에 펼쳐졌고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 안에서만 좀 취재를 하자 처음에는 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뭐 거기 막 조직원들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갔으니까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어떤지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시사기획장 저희가 영상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가 그 조직원이 찍어준 저 건물로 가는 모습이고 저게 프놈펜 시내의 저렇게 고층 건물이었어요. 저 건물이에요? 네, 저기 일부를 이제 사무실로 쓰는 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조직원. 음식을 실제 네. 이제 싸갖고 가네요. 네네, 음료를 작년 사가지고 초죠? 작년 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만난 코디분이 방을 보러 왔다 이렇게 좀 건물 속이고. 안에 있는 방을 보러 왔다. 네. 여행객처럼 네, 하고 여행객처럼 잠입을 하고. 하셨구나. 저거 근데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기서는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한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 휴대전화처럼 생긴 카메라를 들고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올라가면 왜 왔냐고 물을 겁니다라는 거는 못 올라가는 층이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 조직원 그 제보자가 말해주기로는 그 건물의 29층은 이제 그 조직의 총책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아예 29층은 아예 못 올라가는 거네요. 카드키가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진짜 그럼 얼마나 저기 이렇게 잠입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29층에는 뭐 VIP 총책이면은 한국인들이 잡혀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한국인들은 저 건물 이제 4층에서 소위 말하는 그 주식 리딩방 영업을 하는 거였는데 보통 이제 한 30명이 한 방에 있는데 그 방이 4층에만 10개가 있다. 총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됐었다는 거네요. 네, 아니, 맞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그게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300명이고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900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사기를 범죄를 누가 저지릅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중국인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제 한국인들이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흔히 알려진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 해서요. 이런 종목이 있으니 여기가 이게 몇백 퍼센트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투자금을 입금받으면 그 돈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를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보이스피싱 이제 가담자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VIP와 중국인 총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윗선은 중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들을 때 되게 헷갈렸던 게 한국 사람인데 뭐 캄보디아에 가 있고 중국 얘기 나와 있고 이게 좀 되게 헷갈렸어요. 이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 중국인이 총책으로 있고 이게 중국어로 전달을 한국인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조선족 조직원들이 번역을 해서 또 이제 한국인 밑단에 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왜 곳이었어요. 캄보디아까지 간 그러게요. 거예요? 보통 이제 원래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정부 눈을 피해서 이제 풍선 효과처럼 간 곳이 캄보디아. 그러면 캄보디아로 중국인 보이스피싱 이 범죄 단체들이 이동을 했고 거기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밑단으로 쓰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이제 불러서 네. 그 범죄 가담을 시킨 거군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뉴스로 들었을 때보다 두 분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와닿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목소리로 들으면 이게 저희가 의심을 좀 덜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런 이게 조직 체계가 있었네요. 요즘 이제 나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거 귀에 솔깃하게 넘어가겠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범죄 단지가 발견된 바로 두 번째 현장을 취재 아까는 다녀오셨다고요. 건물 한 채였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아예 범죄 단지가 있는 곳이 요즘 거죠.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 맞아요. 그거 보니까는 이게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오, 너무 두 분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보도를 첫 번째 현장 취재를 다녀와서 보도한 게 지난해 8월인데 그 보도가 9시 뉴스로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제보의 양상이 뭐 건물에 갇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 단지에 갇혀서 납치돼 있고 또 거기에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고 겨우 탈출했다 이렇게 좀 제보의 내용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 됐었던 네, 거고요. 맞습니다. 감금돼서 일하고 있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영화 같은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제보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장소를 좀 특정을 해보니까 한 3군데 정도의 범죄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이제 국가정보원도 저희 처음 8월 보도를 보고 우리도 이런 내용을 파악 중이고 한국인 납치 문제까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취재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두 번째 취재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두 번째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처음은 잘 모르니까 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알고 가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가시잖아. 그러면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 일단 제가 지난해 요거 두 번째 갈 때쯤에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어요. 아내분께서는 뭐라 그러셔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갈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다녀왔는데 아내한테 그냥 출장 갔다 예, 온다고 하고. 그래서 뭐 다녀와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니까 미쳤냐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가족이면. 잘 아니 설득을 최인영 해서 기자는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린 여자 기자분인데 이제 보니까 이제 꽃다운 나이신데 우리 딸. 시집갈 나이인데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데이트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그래. 보내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 너가 가냐? 이제는 사회부에서 그만 나와라 이렇게 저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있는 그 기자 선배들 있지 않냐. 아니 왜 부모님 반응은 그렇겠지만 솔직히 최 기자님도 무섭지 않으셨어요? 사실 첫 번째는 저희도 모르니까 이게 무식해서 용감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때는 사실 그 전기 고문을 당하고 겨우 빠져나온 피해자를 먼저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도 기자님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갔을 때랑 다르게 두 번째는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더 썬팅된 차량을 네. 가지고 가고 저도 이제 머리가 처음에 갔을 땐 좀 밝았는데 이제 눈에 좀 덜 띄고 싶어서 검은색으로 염색도 하고 그리고 크로스백도 이렇게 메고 귀여운 키링도 달고 아 진짜 여행객처럼 네, 진짜 하려고. 두 여행객처럼. 분이서 약간 커플 느낌으로 그렇게 좀 여행하는 사람인 것 마냥 사이 좋은 이제 친구 뭐 또 유튜버 이런 것처럼 여행객처럼 그렇게 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캄보디아 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썬팅이 세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프놈펜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근교 지역이거든요. 저런 곳에 이제 허허 벌판에 갑자기 큰 범죄 단지가 등장을 합니다. 염색을 했네요. 검은색. 네. 근데 얼굴에 지금 걱정이 막 보여요. 저희가 이렇게 차 안에서만 취재를 진행을 한국인들이 했는데 납치됐다는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범죄 단지인데 저런 건물이 16개가 한꺼번에 단지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범죄 안에서 소굴이네. 네. 그래서 저 건물들이 이제 숙소로도 이용이 되지만 뭐 내부에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카지노까지 있고 어떤 제보자 말에 따르면 화장장까지 있었다라는 제보까지 있었어요. 진짜 화장장까지. 도시네 도시.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외곽에는 간간히 총을 찬 경비원들이 저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까지 있고. 너무 무섭다. 근데 차를 타고 외곽을 돈다고 해도 심장이 너무 떨렸을 하늘에서 거예요. 봐야 비로소 그 그래서 저렇게 규모가 드론을 드러납니다. 띄워서 이제 규모를 봤는데 저게 다 네. 단지예요? 저게 통째로 이제 하나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저분은 방금 보신 그 범죄 단지에 갇혀서 전기 고문을 당하신 분인데요. 저 피부에 있는 저게 이제 물집이 터져서 흉터가 나는 건데 아이고야. 이제 전기 고문을 워낙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저렇게 흔적이 많이 남은 거죠. 저분은 이제 탈출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왼쪽 강막이 튀어나왔어요.
어떡해. 아우. 너무 안 근데 첫 번째도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진짜 상상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그 16개 동이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고 너무나 위험한 근데 곳이잖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한 3개 정도로 특정됐다고 하는데 저게 다가 아닌가요? 네, 저 단지 말고도 2곳이 인근에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단지에서는 이제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철문 앞에서 좀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이제 그 무장한 경비들이 CCTV로 밖을 확인하고 저희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이구, 진짜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이런 범죄 현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건데 사실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어쨌든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이 사람들을 굳이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나 라고 그 생각하는 사람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인지 알고 간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보도를 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이제 좀 혹해서 가서 그렇게 범죄 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 보도에 제일 중점을 목적으로 둔 게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감금, 납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니까 그냥 가지 마셔라 이 메시지를 가장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에 그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도를 이제 하신 거군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또 안타까웠던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분이 작년에 여름에 단독 최초 보도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분명히 작년이었는데 올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캄보디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고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진짜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더 커진 건데 이렇게 좀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최초 보도가 됐을 때 뭔가 예. 대처가 좀 빨랐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저희도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지난해 이 납치 고문 실태를 보도한 게 늦어도 지난해 10월이니까. 근데 지금 올해 보도됐던 내용들이 지난해 저희가 보도한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네, 달라진 건 이제 정부의 대응뿐인데 만약에 지난해 정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올해 그 이슈를 촉발시켰던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더 많은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